안녕하세요. 75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명길입니다. 제가 병원을 연지 4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10명, 많을 땐 20명 넘는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선생님, 마늘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좋은가요? 선생님, 저는 마늘을 매일 먹습니다. 이거 좋은 거 맞죠?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드시고 계세요? 사실 마늘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까지. TV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아예 생으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한 알도 아니고 두 알, 세 알씩 아예 생으로. 그런데요, 마늘 정말 그렇게 드셔도 괜찮은 걸까요? 마늘은 물론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특히 7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늘은 간에도 영향을 주고 뇌혈류에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나른하신 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리신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많아지신 분, 이런 증상들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기적처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늘을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내 몸에 맞게 먹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히 마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 건강, 치매 예방, 혈액순환, 면역력까지 전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고 계신 분들, 위가 약하거나 간 수치가 높다는 지적을 받으셨던 분들, 마늘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마늘을 잘못 먹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무조건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는 법,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외의 진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늘은 분명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주된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바로 이 알리신이 강력한 항균 작용,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몸속 염증과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신이 문제입니다. 강력한 만큼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위와 장 점막을 자극하고 간 대사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위염, 위통,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간입니다. 마늘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간은 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지방간이나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은 이 마늘 성분 때문에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늘을 과량 복용한 환자에게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늘을 생으로 복용한 경우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마늘이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의외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알리신의 강력한 작용이 뇌혈류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두통이나 기억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즉 아스피린, 와파린 계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늘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시면 마늘은 정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마늘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익힌 마늘, 삶은 마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기름에 볶기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지방 흡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마늘의 양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와 간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한쪽 정도, 많아도 이쪽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늘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을 보호할 수 있고, 마늘과 들기름을 곁들이면 항산화 흡수율이 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무조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해되시죠? 조금 정리해 볼게요. 생으로 많이 먹는 건 위험합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들, 위가 민감한 분들은 꼭 익혀 드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복용약과의 상호작용 확인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 60세 이상은 하루 한쪽 이하 섭취가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요, 실제로 마늘을 잘못 먹고 건강이 악화되었던 분, 그리고 마늘을 올바르게 먹고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진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 이야기입니다. 더 생생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늘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김미옥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6세, 아주 건강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걷기 모임도 하시던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내원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위 점막이 약해져 있었고 간 수치도 조금 올라가 있더군요. 별다른 원인이 없어서 식습관을 여쭤봤죠. 그때 김미옥 씨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마늘 좋아해서 매일 2쪽씩 생으로 씹어 먹어요. 건강에 좋다잖아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생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김미옥 씨의 위장을 너무 자극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간에도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늘 섭취를 익힌 마늘로 바꾸고 양을 줄이도록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먹을 땐 반드시 밥이나 고기 등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다시 오신 김미옥 씨는 얼굴빛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속 쓰린 게 싹 없어졌어요. 간 수치도 정상 나왔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 한 분은 이명수 씨, 69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기억력 문제로 오셨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말하다 말이 끊기는 일이 자주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진료 중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명수 씨는 마늘을 홍삼과 함께 농축액으로 만들어 매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고지혈증약, 혈압약도 복용 중이었고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마늘의 항응고 작용과 복합 보조제,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뇌혈류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혈압 불균형, 경미한 빈혈, 산소 공급 부족까지 겹쳐 기억력 저하 증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저는 바로 마늘 농축액을 중단하고 식이 조절을 권했습니다. 익힌 마늘을 반찬으로만 섭취하고 혈액 검사와 영양 상태를 다시 확인했죠. 2달 후 이명수 씨는 단어가 끊기는 현상이 줄었고 덜렁대는 말투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말하다가 멈추는 일이 없어요.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저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박은영 씨, 73세 여성 환자인데요. 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가 건강을 위해 마늘과 꿀을 매일 공복에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2주 지나면서 설사와 폭통이 생기고 밤에 잠도 설쳐서 오셨죠. 이분도 마늘이 원인이었습니다. 알리신이 위를 자극했고 공복이라는 조건이 자극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꿀이 위를 보호하긴 하지만 공복에 고농축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조합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늘을 반찬 속 양념 형태로만 섭취하고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익힌 형태로 드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꿀도 따로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1스푼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박은영 씨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화장실도 규칙적이고 속이 편해서 하루가 가벼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늘 보람을 느낍니다. 이처럼 마늘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누가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마늘을 무조건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 간, 뇌혈류, 약물 복용 여부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먹어야만 비로소 마늘이 진짜 내 몸을 지키는 보약이 된다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실제로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조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늘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외우기보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보세요. 먼저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선생님, 마늘은 무조건 익혀 먹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익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항균 작용은 뛰어나지만 그만큼 위와 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속이 약하신 분, 위염이 있거나 속 쓰림이 잦은 분,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익히면 효과가 줄어들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물론 일부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해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또 다른 유효 성분이 열을 가할수록 더 안정화되고 항산화 효과도 커집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익힌 마늘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익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름에 볶지 마시고 찜통에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기 또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여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하루 2쪽까지 괜찮다고 보지만 60세 이상은 하루 1쪽 이하 또는 작은 마늘 반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늘을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강한 자극을 주고 속 쓰림, 설사, 더부룩함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중에 반찬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그럼 마늘을 뭐라고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마늘의 궁합식품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위를 보호하고 마늘의 매운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해 줍니다. 단, 공복은 피하고 식후에 따뜻한 물에 꿀과 익힌 마늘 한 조각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기름 속에 좋은 지방이 마늘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익힌 마늘을 살짝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간 건강, 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기름량은 너무 많지 않게 티스푼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요. 마늘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하면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파와 마늘을 함께 볶거나 익혀 먹는 조합은 꽤 훌륭한 궁합입니다. 자,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홍삼 농축액이나 보조제와 함께 마늘을 고농축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자칫 혈압을 떨어뜨리고 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둘 다 강한 작용을 가진 식품이라 같이 먹으면 간이 지칩니다. 두 번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시면서 마늘을 매일 복용하시면 작은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잦아지거나 심하면 위출혈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늘을 꼭 의사와 상의한 뒤 익힌 형태로 소량만 드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이 있는 분, 간경화, 담낭질환, 위궤양,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마늘을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먹더라도 몸의 반응을 꼭 체크하시고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잦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을 때만 약입니다. 그게 바로 마늘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요, 이 마늘이라는 식품이 어떻게 일상의 습관 속에서 우리 건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검증된 의학 저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늘을 꾸준히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비유와 예시를 통해 꼭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잘한다고 몸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몸이 바뀝니다. 건강이라는 건 절대 단기간에 드라마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몸, 특히 60세가 넘은 몸은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가 더뎌도 깊게 바뀝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 이틀 생마늘을 끊었다고 속쓰림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힌 마늘을 식사와 함께 소량씩 먹는 습관을 2, 3주만 유지해 보세요. 속이 편해지고 혈압이나 장 활동도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 갑자기 10km를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더 상하겠죠. 하지만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을 3개월만 유지하면 혈압도 떨어지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바뀝니다. 마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으로 과하게 먹는 위험한 습관을 줄이고 내 몸에 맞는 조리 방법과 시간, 양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마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연구자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익힌 마늘이 생마늘보다 위 점막 손상을 덜 일으킨다는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소화기 안정성 실험에서 익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위산 역류나 속쓰림, 설사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더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서 2020년에 실린 마늘 관련 종합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마늘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는데요. 마늘을 꾸준히 하루 1.5g 이하 소량으로 섭취한 그룹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생마늘보다는 익힌 형태 또는 추출 후 정제된 저자극 형태가 더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의 식습관입니다. 이 지역은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생마늘보다 된장국, 미소국, 생선 요리에 살짝 구운 마늘을 곁들이는 식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마늘을 기초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되 자극은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우리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익힌 마늘을 국이나 찜 요리에 함께 넣고 기름보다는 찜기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소화 부담을 줄이고 하루 한 끼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3개월, 6개월만 실천해 보시면 속쓰림이 사라지고 잦던 설사나 변비가 줄어들고 피곤함도 덜어졌다는 분들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늘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내 몸을 잘 살피고 습관을 조절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생마늘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마늘이 좋다 하니 건강기능식품으로 매일 고농축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습관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공복에 먹던 마늘을 식사 중에 먹는 걸로 바꾸는 것, 생으로 먹던 걸 익혀 먹는 걸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을, 간을, 뇌를,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진료하며 수없이 목격한 사례들, 그리고 수십 년간 의학 저널과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의 식사가 쌓여 1년, 5년, 10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그 진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마늘은 위와 간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은 익혀서 하루 한쪽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 들기름,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과는 높아지고 자극은 줄어듭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매일 마늘 생으로 먹었는데 하고 놀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딱 오늘 한 끼부터라도 말이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셨는지, 마늘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은 실천이지만 서로 나누면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계신 겁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75세 현역의사 조명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